랑아 독서미술.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개구리네 한솥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리듬이 느껴지는 시에 이야기가 담긴 동화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백서 선생님은 북한 평안도의 유명한 시인이세요. 북한 작가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잠시 이 책을 못 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그림으로 이 책이 출판되고 있답니다. 깨굴. 저는 대표로 보림 출판사와 길벗 어린이 출판사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지만 그림이 확연히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기 수업을 위해서 보림 출판사 책으로 수업을 했지만 어떤 책을 사용하시든 상관없고 그 책에 맞게 미술 표현을 하시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용 살펴볼게요. 옛날 어느 곳에 개구리 하나 살았네. 가난하나 마음 착한 개구리 하나 살았네. 하루는 이 개구리 쌀 한 말 얻어오려 뻘 건너 형을 찾아 길을 나섰네. 개구리 덥적덥적 길을 가노라니 길가 봇도랑에 우는 소리 들렸네. 개구리 뉘잉큼 뛰어 도랑으로 가보니 소실한 개 한 마리 엉엉 우네. 소실한 개 우는 것이 가엾기도 가엾어 개구리 뿌구국 물어보았네. 소실한 개야, 너 왜 우니? 소실한 개 울다 말고 대답하였네. 발을 다쳐 아파서 운다.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소실한 개 다친 발 고쳐주었네. 이렇게 발 다친 소실한 개의 다리를 고쳐준 개구리는 길 잃은 방앗개비에게 길도 알려주고 구멍에 빠진 새똥구리도 구해주었어요. 풀대에 다리가 걸린 하늘소도 풀어주고 물에 빠진 개똥벌레도 구해주었대요. 친구들을 도와주느라 밤늦게 형네 집에 가서 쌀을 얻어서 돌아오는 개구리는 너무 어두워서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물에서 건져주었던 개똥벌레가 날아와 개구리에게 밤길을 밝혀주었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 이리 디퍽 저리 디퍽 넘어지던 개구리에게 하늘소가 와서 짐을 들어주었어요. 똥이 막혀 길을 가지 못했던 개구리를 위해 새똥구리는 똥을 다 치워주었답니다. 쌀 결을 벗기지 못해 걱정하던 개구리에게 방앗개비가 나타나 이리쿵 저리쿵 찧어서 껍질을 모두 벗겨주기도 했어요. 장작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하는 개구리에게 소실한 개가 나타나 뿌국뿌국 거품을 내어 밥을 지어주었어요. 개구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은 다시 개구리를 도와 모두 다 같이 모여 맛있게 한솥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책 내용 잘 보셨나요?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은 등장인물 카드를 만들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개구리를 중심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들 하나하나만 잘 정리해도 책의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게 된답니다. 깨굴. 먼저 색지로 카드를 만들어 놓고 사진 느낌이 나도록 흰 종이를 붙여주었어요.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기억해서 이 카드를 만들어 갈 건데요. 개구리를 제외하고 5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소실한 개, 두 번째는 방앗개비, 세 번째는 새똥구리, 네 번째는 하늘소, 마지막 5번째는 개똥벌레가 나와요.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촉하지 말고 힌트를 주셔서 퀴즈처럼 맞추거나 아니면 책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구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고 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장인물 카드를 만들 때는 그리기와 색종이로 꾸미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요.
초등부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마음대로 오릴 수 있지만 유치부는 오리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와 길쭉한 타원, 그 다음에 색종이를 길게 잘라 놓았는데요. 이런 걸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곤충이나 등장인물들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머리로 붙여주고 또 다른 동그라미 하나는 반을 접어서 가슴처럼 머리 밑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길다란 타원을 배로 붙여줄 거예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진다는 걸 살짝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를 만들 때 길다란 친구를 반을 접어서 붙이면 정말 곤충의 다리가 꺾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발을 또 한번 꺾어주시고 또 풀칠할 부분도 꺾어주셔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발도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길다란 종이를 둥글게 반을 접어서 날개로 붙여줄 거예요. 깨굴. 이렇게 몇 개의 도형을 오려서 아이들에게 나눠만 주셔도 아이들이 이걸 조합하고 붙여서 등장인물을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만든 등장인물 카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소실한개예요. 소실한개는 다리를 다쳤는데 개구리가 도와주었고요. 개구리가 장작이 없어 밥을 못 지을 때 푸국푸국 거품을 내어서 밥을 지어주었어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방앗개비예요. 길을 잃었을 때 개구리가 도와주었고요. 이리쿵 저리쿵 방아를 찧어 쌀 껍데기를 벗겨주었어요. 세 번째 등장인물은 쇳덩구리예요. 쇳덩구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개구리가 꺼내주었고요. 그리고 길가에 똥이 있어서 지나가지 못할 때 쇳덩구리가 똥을 다 치워주었답니다. 이 친구는 하늘소예요. 풀대에 발이 걸려있는 걸 개구리가 풀어주었고요. 개구리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할 때 하늘소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어요. 이 친구는 개똥벌레인데요. 반딧불이라고도 해요. 물에 빠져있는 걸 개구리가 도와주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밤길을 가지 못해서 이리저리 고민을 할 때 길을 밝혀주었던 친구예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가 직접 생각하고 그리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머릿속에 이 책의 내용과 그 다음에 감동이 더 오래 기억되어질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해야 하는 수렴적인 질문도 있지만 아이가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산적인 질문도 있어요. 우리가 작가가 되어서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등장인물을 등장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이들과 상상놀이를 해보았어요. 어떤 친구는 개미를 생각해 주었는데요. 비닐을 이용해서 친구가 혼자 이렇게 물에 빠진 개미를 표현해 주었어요. 그래서 개미도 개구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물에 빠진 개미를 개구리가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주었어요. 사슴벌레를 생각해 준 친구는 수액 때문에 나무에 붙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슴벌레를 개구리가 떼어주었대요. 그리고 나쁜 친구를 뿔로 무찔러 주었다라는 상상을 해주었어요. 나비를 생각해 준 친구는 꽃밭이 많은 곳을 개구리가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꿀을 나누어 줬다라는 그런 상상도 해주었어요. 어떤 친구는 꿀벌을 생각해 주었는데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을 때 개구리에게 꿀을 얻어먹었대요. 그리고 개구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침을 싸서 적을 무찔러 주었다는 그런 상상을 해주었어요. 깨굴. 어린 친구들은 각 동물의 장점을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반딧불이의 장점, 쇳덩구리의 장점, 그리고 무당벌레의 장점도 이렇게 상상해 주면서 재미있게 등장인물 카드를 완성해 보았답니다.
내용 읽기도 중요하지만 그림 읽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에서 그림 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그림에서 꼭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맨 앞장에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개구리를 설명하면서 이 개구리는 찢어진 옷에 다른 천을 덧대어 바느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형한테 쌀을 빌리러 간 모습까지 떠오르면서 마치 흥부놀부에 나오는 흥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해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관찰을 하다 보면 더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그림 읽기 두 번째는 바로 공간감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래쪽에 크게 그려주고 멀리 있는 것은 도화지 위쪽에 작게 그려주면서 이런 공간감을 잘 나타내 주었어요. 이렇게 공간감을 표현해 줌으로써 독자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이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 주기도 한답니다. 이 책의 그림 읽기에서 세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공기원근법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진하게 그려주고 뒤쪽에 있는 것을 흐리게 채색해줌으로 인해서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었어요. 이 페이지에서도 가까이 있는 것은 진하게, 멀리 있는 것은 흐리게 사용을 해주면서 굉장히 넓은 풀숲에 하늘소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가난하지만 이렇게 착한 이 개구리가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그리기를 해보았어요. 이 그림은 6살 친구의 그림인데요. 너무 친해진 방앗개비와 반딧불이와 함께 숲속에 있는 연못 속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배경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이 친구도 반딧불이와 같이 놀고 있는 개구리를 그려주었는데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개구리라는 표현을 해주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이에요. 이제는 가난하지 않은 행복한 개구리가 비가 오는 날 즐겁게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못 속에는 이미 결혼을 한 개구리의 아기들, 올챙이들도 놀고 있답니다. 이 그림도 초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이에요. 언덕과 하늘의 색깔을 풀어주고 앞에 가까이에 큰 꽃과 나무를 그려주고 저 멀리에 작은 꽃을 그려주면서 공간감과 거리감을 잘 나타내 주었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는 이제 배가 고프지 않게 맛있게 파리를 잡아먹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었대요. 이 그림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친구의 그림인데요. 나뭇가지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개구리를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표현해 주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한 권의 책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등장인물 카드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림책 이후에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면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그리기 수업도 해보았어요.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 책의 내용은 끝이 났지만 그 다음을 더 상상해보는 그리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책을 뛰어넘어 더 큰 상상을 펼쳐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독서미술 랑아쌤이었습니다.